슬기로운 구조생활 건축구조기술사 128회 4교시 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28회 건축구조기술사 구조역학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는 여러가지 가정들을 적절하게 적용을 하고 제시하고 이유를 설명을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문제 풀이를 위해서 먼저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을 세워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빔이 설치되고 자중에 의해서 처짐이 발생한 상태에서 케이블이 설치가 된다는 첫 번째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제시된 초기 영상은 케이블의 캐터너리 효과가 작용하고 따라서 안정된 상태이다 라는 것을 먼저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탄소성 상태의 그 변이를 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빔의 단면 계수들을 먼저 결정을 하고 문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주어진 초기 조건에서 케이블에 의해서 작용하는 하중의 영향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실 문제 조건상 자중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풀이는 상당히 용이해지는데 문제에서 자중을 고려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자중의 영향이 얼마만큼 그 구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이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어진 조건은 초기 조건에서 케이블의 길이가 3493mm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미소 요소에 대한 적분을 통해서 케이블의 길이를 산정하고 케이블의 형상 함수의 미지계수들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결정하면 중앙 지점의 y값을 결정하고 케이블 일반 정리 적용을 위한 ym 값을 다음과 같이 약 227.3 mm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계산 결과를 이용해서 케이블의 수평 반력을 케이블 일반 정리 이거에서 정리하게 됩니다. 수평 하중이 결정되면 나머지 반력들도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수평 반력이 결정되고 나면 다음과 같이 구조 시스템에 자중이 작용했을 때의 하중 조건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하중을 이용해서 초기 조건상에서 케이블과 빔 이 두 부재에 작용하는 부재의 응력 상태를 확인하고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초기 형상을 이용한 하중이 결정이 되게 되면 케이블과 빔에 각각 작용하는 응력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케이블 상단에서 최대 하중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케이블에 발생하는 응력을 검토하게 되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의 응력이 발생함을 알 수 있고요. 케이블의 반력과 빔의 자중을 통해서 발생하는 빔의 최대 응력을 살펴봐도 항복 응력의 약 1.7% 수준의 응력이 발생함을 알 수 있게 돼서 응력의 발생 수준은 케이블과 빔 부재 모두 약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수직 하중 P와 수직 변이 델타 V의 관계를 검토해야 되는 문제의 요구사항에서 자중을 합리적으로 제외하고 검토할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케이블의 효과를 엄밀하게 검토를 하려면 이 문제의 조건상에는 기하비 선형 해석을 해줘야 되지만 이는 사실 기술사 시험에서 물어보는 문제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따라서 그 자중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야 되는 그 합리적인 이유를 세운다면 문제 점수 획등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케이블은 자중에 의한 영향을 앞서 합리적으로 무시했으므로 30mm의 연장부가 현순선 효과를 무시함으로 수직으로 팽팽하게 펴진 이후에 빔에 작용하는 하중을 분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A점의 수직 변이 기준으로 약 60mm 이상의 처짐이 발생할 경우에만 케이블이 하중을 분담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한편 빔은 소성인지 발생 이후 경계 조건에 따라서
거동이 변화되므로 이 소성인지를 발생시키는 하중을 먼저 산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소성인지 발생시키는 하중을 계산하고 이때의 그 A점의 수직 처짐을 또한 계산합니다. 소성인지 발생 시에 수직 처짐이 약 46mm이기 때문에 처짐이 발생하지만 케이블의 하중을 분담하기에는 이전의 단계임을 알 수 있고요. 이때 하중피는 따라서 증가하지 않아도 소성인지 발생 이후에는 처짐이 60mm가 발생할 때까지 빔을 회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처짐이 60mm가 발생하게 되면 기존 하중 P와 추가 하중 델타는 소성인지 발생 이후에는 추가 하중을 분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델타는 케이블이 온전히 분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케이블의 항복시까지 발생하는 변형은 케이블 길이 방향에 따라 약 8.7mm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케이블에는 추가 하중 D에 따라서 형상에 따라서 2분의 D가 가해지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게 되면 추가 하중은 약 314kN까지 케이블이 분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케이블의 신장량을 A점의 수직 처짐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17.47mm가 처지게 돼서 최대 처짐은 60mm 플러스 17.47 약 77.5mm 정도 수준까지 이 A점의 수직 변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P 델타 변화를 도시하게 되면 소성인지 발생 전까지 하중과 그 변이가 증가하게 되고 소성인지 발생 이후에는 케이블 하중이 분담하기 전까지는 하중의 증가 없이 변이만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케이블이 추가 하중을 분담하게 되면 A점의 수직 변이는 약 77mm까지 증가하게 되고 소성인지와 케이블이 두 개 다 항복하게 되면 이후에는 하중의 증가 없이 변이만 증가하는 다음과 같은 형상으로 도시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기술사 시험 수준으로는 문제가 너무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시험장에서 이 문제 선택하시면 상당히 애를 먹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시한 해답도 사실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풀이 과정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